평생을 안고 가야 했던 병을 단 한 번의 치료로 끝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술, 유전자 치료입니다. 자,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46억 원. 네, 46억이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. 미화로 환산하면 대략 350만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. 이게 바로 혈우병 유전자 치료 신약의 1회 투여 가격인데요. 서울의 웬만한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. 딱 한 번 치료받는데 말이죠. 아니,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오늘 이 46억 원짜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게 우리 몸의 소스 코드를 어떻게 고친다는 건지 그 개념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에 몸 안에서 치료하는 방식과 몸 밖에서 하는 방식,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과학자들이 쓰는 유전자 도구 상자도 열어보고,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죠. 가장 힘든 허들은 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넘어서 이게 왜 의학의 미래라고 불리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. 유전자 치료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? 아주 쉽게 말하면요.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버그 잡으려고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잖아요.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우리 몸에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를 수정하는 겁니다. 기존 약들은 보통 증상을 좀 억누르거나 관리하는 데에 그쳤잖아요. 그런데 유전자 치료는 아예 접근법이 다릅니다. 희귀 유전병이나 진짜 고치기 힘든 암처럼 아예 그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. 소스 코드 자체를 고쳐버리는 거죠.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. 고장난 부품을 새 걸로 갈아 끼우거나,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, 그것도 아니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의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? 환자 몸 안에서 직접 수술하듯 하는 걸까요? 아니면 밖으로 뭘 꺼내서 하는 걸까요? 재밌게도 정답은 둘 다입니다.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. 첫 번째가 체내, 즉 인비보 치료인데요. 이건 진짜 초소형 수술 로봇 부대를 우리 혈관에 바로 투입하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편해요. 이 부대가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문제 지점을 딱 찾아서 현장에서 바로 수리 작업을 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체외, 엑스비보 방식입니다. 이건 좀 달라요. 일단 우리 몸에서 전투를 담당할 세포, 예를 들면 면역세포 같은 애들을 밖으로 꺼냅니다.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 세포들을 완전 특수부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 막강해진 군대를 다시 우리 몸에 투입하는 거죠.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바로 안전성이에요. 체외 치료는 우리가 업그레이드한 세포들을 다시 몸에 넣기 전에 이거 제대로 만들어졌나? 안전한가? 하고 검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. 일종의 품질 관리가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요즘 특히 암 치료 같은 분야에서 많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. 자, 그럼 몸 안이든 몸 밖이든 이 엄청난 일을 하려면 뭔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겠죠? 과학자들의 유전자 도구 상자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 살짝 열어보겠습니다. 핵심 도구는 이런 것들이에요. 먼저 DNA를 정밀하게 싹둑 자를 수 있는 유전자 가위, 다들 들어보셨을 크리스퍼 같은 거죠. 그리고 세포한테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치료용 RNA가 있고요. 또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아예 일을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특수 분자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좋은 도구들이 혼자서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없어요. 배달원이 필요하죠.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전달체입니다. 하나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건데요. 물론 해롭지 않게 다 바꾼 거죠. 이 바이러스가 세포의 침투를 워낙 잘하니까 이걸 트로이 목마처럼 쓰는 거예요. 또 다른 방법은 지질 나노입자라는 건데 아주 작은 지방방울로 도구를 감싸서 안전하게 세포까지 배달하는 방식입니다. 코로나19 백신 중에 이런 기술을 쓴 게 있었죠. 아니,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다 있는데 왜 아직 유전자 치료가 보편화되지 않았을까요? 아직 병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아니잖아요. 그건 바로 넘어야 할 아주 커다란 허들이 몇 개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. 예를 들어 암, 특히 덩어리로 된 고형암 같은 경우는요. 치료세포를 보내도
이 빽빽하고 단단한 암 조직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마치 요새를 공격하는 것 같죠? 그리고 유전자 가위가 엉뚱한 데를 자르면 큰일 나잖아요? 그런 표적 이탈 위험도 있고요. 심지어 우리 몸이 이 치료제를 외부 침입자로 보고 공격해버리는 면역 반응 문제도 있습니다. 이런 온갖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엄청난 가격표로 이어지는 겁니다. 46억 원.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?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. 이게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거든요. 첫째,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데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갑니다. 둘째, 이건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약이 아니에요.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아주 비싼 무균 시설에서 맞춤 제작을 해야 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치료가 필요한 병들이 대부분 환자 수가 아주 적은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그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소수의 환자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. 하지만 이런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가진 가능성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. 바로 의학의 미래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경쟁이죠. 이 경쟁의 핵심은 그냥 신약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원천 기술 특허를 선점하는 겁니다. 최고의 유전자 가위 기술,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달체 기술 같은 거요. 이런 기본 기술을 가진 나라나 회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의료 시장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. 그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정경숙 박사님 같은 전문가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. 이것이 미래 의료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요. 그냥 새로운 치료법 중 하나가 아니라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뜻이죠. 자, 정리해보겠습니다. 유전자 치료 아직은 복잡하고 비싸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. 하지만 한때 불치병이라고 불리며 평생을 함께 해야 했던 병들을 우리 몸의 설계도, 그 코드를 직접 수정해서 단 한 번의 치료로 끝낼 수 있는 미래,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언젠가 불치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 말이 되는 날이 올까요?